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좀처럼 끝나지 않는 제2공항 논란, 앞으로 어떤 절차와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조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도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공항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이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부는 항공기가 철새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고 입지 선정을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토부에 3차례나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한 만큼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과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에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만들 것입니다. 다만 전력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에서 이게 부동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바로 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안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대선 전국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도 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을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에 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면서 제주도 공항에 대해서는 너희들끼리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갈리니 자 도지사 그냥 할 말 없지 이렇게 해서 넘긴다고요?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도 쟁점이 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불러 제주도가 도민 여론조사 이후 갈등 유발 행위를 하지 말자는 합의를 파기하고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했다며 도민사회 갈등이 발생하면 원희룡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홍명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며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의 찬성 의견을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제주도정과 도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제2공항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 전국 행동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원희룡 지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는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이륙 과정에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들은 기체 손상 사실도 모른 채 승객 100여 명씩을 태우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계류장으로 이동 중이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후진하다 멈춘 에어서울 항공기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왼쪽 날개 끝부분과 에어서울 항공기 꼬리 날개 부분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두 항공사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은 기체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운항을 계속했습니다. 승객 171명을 태우고 있던 에어서울 항공기는 도착지였던 김포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항공 항공기는 승객 151명을 태우고 광주로 갔고 또 승객을 태우고 제주공항에 돌아온 뒤에야 날개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날개가 살짝 스쳤다. 운항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 스크래치가 발견됐다. 그때 당시에 조종사분들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이륙 준비 중이던 민항기와 군용기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 이륙 허가를 받고 이륙하던 여객기가 이동하는 해군 군용기를 보고 급제동한 뒤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1시간 가까이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사와 관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항공법상 위반 사안이 적발될 경우 처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제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38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된 당일이었습니다. 심폐소생을 하면서 이제 옮겼거든요. 오늘 병원에서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소생이 안 돼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제주 교도소 측은 강 씨가 2심 재판이 시작돼 아직 형량이 결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독거실에서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채 발견되기 1시간 전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상태를 확인했다며 교도관 근무교대 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가두고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도소 측은 최근 강 씨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유족과 논의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학교발 코로나19 감염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현고와 탐나중, 제주 여상 3개의 학교와 관련해 지금까지 831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양성이 확인된 4명 외에 828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내 볼링장 이용자 405명과 제주시 아라케슬 웨딩홀 방문자 191명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 중이던 대기고와 중앙고 등 5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재개했고 확진자가 발생했던 오현고와 탐나중, 제주 여상만 오는 19일까지 원격 수업을 이어갑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방문한 A씨와 B씨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604명으로 늘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학교와 주택과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효과 항목 분야에서 제시된 카지노 예상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한 예측치와는 크게 차이가 나 최종 이전 허가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서. 만점을 받은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효과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카지노 개장 이후 예상 매출액. 2021년 첫 해 4,700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납부액도 5년 평균 530억 원에 이를 걸로 예상돼 해당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제시를 앞두고 사업자 측이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개장 첫 해 예상 매출액은 1,400억 원, 이후 2025년까지 2,800억 원으로 카지노 영향평가에 제시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카지노 영향평가서의 예상 매출액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코로나19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고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상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의뢰에 산정된 객관적인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 진행돼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고 여행과 관광업 타격이 극심한 시점이었지만 심의는 코로나19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료로 진행됐습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자료에 대한 추가 요청이나 제출도 없었습니다. 추정 성장률 또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그 추정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소위 경영성과라든지 재무 상태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고용 창출 효과 부분도 일자리질과는 상관없이 전체 고용 인원과 도민 고용 비율만 고려돼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주 최대 규모인 제주 신화월드의 랜딩 카지노의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 매출이 최대 20% 감소할 것이라고 홍콩 거래소에 공시한 상황.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관광산업 회복은 최소 3, 4년이 걸릴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드림타워 카지노는 급변한 경영 환경이 반영되지 못한 채 평가를 통과해 최종 이전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린이집 원화 상습 학대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들이 가해 교사들을 직접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 측이 어제 오후 자신들을 불러 사죄했지만 가해 교사 5명을 모아놓고 죄송하다는 말뿐 학대 경위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면서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측에 1년치 CCTV 영상자료 복원도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4살 김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사업자로부터 감면해준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 롯데리조트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추징처분 취소 소송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추징 절차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